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지금 막 새돌진한 딸아이 엄마입니다. 지금은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지금의 행복이 무색하게도 제 지난 날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친정이 관한 이야기는 남편 말고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디라도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용기 내서 사연 채널에 익명을 빌려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남들을 잘 모르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시댁과의 갈등으로 사연 많이 보내시죠? 저는 다행히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삽니다. 제 고민은 시댁이 아닌 친정엄마입니다. 저는 친정엄마로 인해 어릴 적부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제 나이 벌써 40대를 바라보고 있고 아이까지 있지만 연금으로 살기 전까지 친정엄마는 제게 우라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그리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차분해 보이지만 사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조금 우울하달까요?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짜증도 많이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수시로 찾아오는 무력한 우울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할 때도 있었는데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자상한 남편을 만나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야 친정엄마와 저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들은 다 우리 엄마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친구들 엄마를 보고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이 화목하지 못해서 엄마가 자식 욕심이 강해서 나한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많이 먹고서야 엄마가 나르시스트 엄마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결국 저는 4년 전 결혼 직후부터 엄마와 완전히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을 끊고 살면서 오히려 치유가 되고 있달까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엄마가 저를 찾아와 마지막으로 했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엄마, 나는 이제부터 엄마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마요. 너 같은 배은망덕한 년이 세상 전체에 있는 줄 알아? 이제껏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키워준 거면 이런 식으로 갚아? 엄마, 말은 똑바로 하자. 엄마가 언제 나를 돌봐주긴 했어? 나 그냥 선인장처럼 혼자 컸어.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엄마는 내 행복을 바라지를 않은 것 같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네 년도 네 아비랑 똑같아. 너네 집안이 그런 집안이야. 배신하는 종자반이는 그런 집안이라고. 어쨌든 자식 돌리는 해라. 당장 생활비부터 해결해줘. 생활비부터 내놓으라는 엄마 요구를 못 들은 척하고 그 후로 엄마와 아예 안 보고 삽니다. 무녀지간에 나눌 수 있는 흔한 대화는 아니지요. 차마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요구 저는 골고루 들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살면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엄마를 다시는 보고 살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제 친정엄마는 제가 결혼하기 전날까지 전화를 조개 육설을 하며 괴롭히셨고 지속적으로 제게 생활비를 달라며 돈을 요구하신 분입니다. 물론 4년이 지난 지금은 든든한 남편 때문에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죠. 비겁하게 문자를 하거나 제가 받지 않아도 전화를 근절히 하는 정도입니다. 제가 친정엄마와 부모 자식 간의 인연까지 끊어버리겠다 마음먹은 건 사소한 무너지간의 다툼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오랜 기간 어린 시절부터 엄마에게 당했던 학대와 무시 때문이었죠. 제 친정엄마는 남에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자식들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분입니다.
엄마 역시 가부장적인 시댁과 폭력적인 아빠 사이에서 감정 쓰레기통 누를 많이 해왔고, 엄마는 그 화를 또 자기 자식들에게 다 푸셨던 분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는 자주 자식들 앞에서 다투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고 나서 엄마는 남동생보다는 여자일체에게 화풀이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빠는 바람도 많이 피우시는 분이었는데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그런 아빠가 원인이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아는 이유는 엄마 때문입니다. 어린 저를 붙들고 엄마는 아빠 욕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아빠가 엄마 몰래 바람을 얼마나 피우는 줄 알아?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절대 결혼 안 하고 혼자 편하게 살 거야. 니들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랑 갈라서지도 못하고 이러고 사는 줄 알아라. 니들은 나한테 잘해야 해. 알겠어? 어린 나이라 아빠가 엄마 아닌 다른 여자랑 잔 게 많이 잘못한 건가 싶으면서도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니까 그냥 슬펐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 나에게 의지하나 싶기도 해서 엄마를 위로했던 것 같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자랑스러운 딸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가정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렸을 테니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게 정서적 학대였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아빠는 무능하거나 돈을 버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은행원이셨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로 욱하는 경향이 있으셨는데 저랑 남동생에도 어김없었고 그럴 땐 폭언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곤 하셨습니다. 밥상을 엎고 물건을 부수고 때리려는 듯 손이 올라가곤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빠 위에 거슬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행동하고 말할 때 단어도 가려 말하면서 언제나 아빠의 신기를 살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 역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결혼 생활이 엄마도 힘들고 짜증이 나셨겠죠. 그러면 항상 저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때리곤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가세 기운 건 아빠와 엄마가 결국 이혼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와 이혼하셨고 저와 남동생은 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늘 트로피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엄마는 남동생과 저를 은근히 차별을 하셨는데요. 저는 트로피 같은 자식이면서 주권적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항상 조건이 붙었었죠. 엄마는 제가 하고 싶다는 걸 한 번도 조건 없이 들어준 적이 없으셨거든요. 제가 시험을 못 보거나 공부를 못하면 엄청난 비난을 하셨고요. 아빠와 같이 살 때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 이혼 후부터 엄마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아직 어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고등학생인 저를 붙잡고 이번 달 돈이 없는데 이놈의 이자는 어찌 내니?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엄마도 답답하고 막막하셔서 그런 거라 생각은 합니다. 저는 집안 사정이 안 좋은 걸 아니까 대학도 점수를 낮춰서 장학금 받으며 다닐 수 있는 지방 국립대 간호학과를 가게 되었고요. 고3 수험생일 때 문제집 한 권 제대로 사준 적 없는 엄마는 제가 대학생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돈을 구해오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요. 시연아, 학자금 대출이 이자도 싸지?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놓는 게 이득이라 그러더라. 최대 한도로 대출받아서 일단 엄마를 주라. 엄마가 갚는 건 이래서 도와줄게. 엄마, 대출 많이 받으면 갚을 땐 어쩌고요. 내가 알바를 2-3개씩 할 수도 없는 건데 왜 그렇게 많이 받으러 그래요? 그냥 갚을 수 있는 비율이지. 야, 이년아. 너는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네 년이 갚을 것도 아니면서 말이 많다. 엄마가 설마 네 앞으로 대출 내고 나 몰라라 할 것 같아 그러니? 걱정 말고 엄마 말대로 해.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무턱대고 화부터 내고 욕을 하는 엄마 때문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엄마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150이 좀 안 되었을 때인데 엄마는 결국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 당시 대략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하셨습니다. 학자금 대출받은 돈으로 부모님께서 제 등록금을 한 번이라도 내두셨느냐면요. 불행하게도 아니었습니다. 설마 그래도 엄마가 딸 이름으로 대출받으면서 안 갚아주시려나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요. 저는 대학생활 내내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2-3당씩 알바를 두었고 휴학을 하면 더 힘들 것 같아 무조건 졸업을 하려고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겨우 힘들게 졸업하고 대학병원 간호사로 취직할 때까지 그 과정을 얘기하자면 그 사연을 밤새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취직하고 나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제 앞으로 있는 대출을 갚느라 정신이 없었고 30살이 다 돼가도록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는 용돈을 빼고 엄마에게 제 월급을 모두 갖다 줘야만 했고요. 저는 엄마가 갚지 않은 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다 갚을 때까지 신용카드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남동생도 그때쯤 취직을 했었는데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긴 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성실히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서 월급도 적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동생의 월급을 관리해준다고 하셔서 동생은 월급을 의심 없이 엄마에게 맡겼고요. 그런데 2년 후에 차를 사겠다고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월급은 맡기는 족족 다 사라졌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고는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동생은 어찌 보면 저보다는 현명했던 것 같네요. 물론 남자라서 더 집 나가는 게 쉬웠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때 화난 동생을 달래면서 집을 나가지 말라고 붙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누나야말로 정신 차려. 난 지금 나가면 다시는 엄마하고 연락 안 할 거야. 누나도 참 불쌍하다. 나는 엄마고 아빠고 둘 다 용서 못하겠어. 어떻게 부모가 그래? 동생은 그 말을 남기고 나가서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문자를 보내는 정도로만 지내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한창 간호사 생활을 하며 빚을 겨우 갚고 집에 생활비를 대며 힘들던 시절 엄마와 어쩌다 한번 시내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백화점 한번 가볼래? 백화점? 엄마 뭐 살 거 있어요? 비싸게만 할 텐데? 그냥 구경만 하는 건데 뭐가 어떠니? 저는 엄마 손에 이끌려 백화점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비싸 보이는 브랜드의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시더니 마음에 드시는지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세트로 구입을 하시겠다며 겨우 만든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셨죠. 시연아, 카드 좀 줘봐라. 3개월 할부로 끊으면 한 달에 30만 원이니 괜찮지 않니? 샘플도 많이 준다니까 그건 더 쓰면 되겠다. 그렇지? 엄마, 지금 한 달 카드 끝내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계획도 없는 화장품을 왜 사는 거야? 그냥 구경만 한다며. 이건 아니야. 사지 마요, 엄마. 나 힘들단 말이야. 제가 놀라서 엄마를 말리니 엄마는 차가운 표정으로 백화점 점원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딸이라는 게 지 엄마가 이뻐져 보겠다고 화장품 좀 사겠다는 거. 얘는 그 돈이 아깝나 보네요. 이렇게 무안을 주듯 남에게 말을 하셨는데 저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돈 걱정 없이 무턱대고 사면서 결국 카드값 갚을 걱정을 할 거면서 말이죠. 화장품 사는 걸 점원 앞에서 말렸다고 나중에 얼마나 핀잔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속상했던 저는 결국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드리고 말았고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엄마는 우리 형편에도 맞지 않게 운 욕심이나 화장품 욕심, 보석 욕심이 참 많으신 분이어서
저를 힘들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취직해서 6년간 제가 번 돈으로 우레된 빌라 1층 전세를 벗어나 엄마를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해드렸고 경차도 한 대 사드렸고요. 매달 생활비며 무며 전부 제가 먹여 살리다시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남자 만나는 걸 극도로 거리셨는데요. 제게 입버릇처럼 남자 조심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치는 거 알지? 네 아빠를 보면 알 거다. 남분금 같은 거 만나서 인생 망치지 말고 너는 내가 골라주는 남자 만나는 게 제일 좋아. 어디서 이상한 놈이랑 만나는 거 아니지? 남자 만날 때는 엄마한테 끔비리 말해야 한다. 알았어? 내가 지금 남자를 만날 처지도 아닌데 별 걱정을 다 하셔요. 엄마도 참. 너 혹시 지금 누구 만나는 건 아니지? 괜히 어디 가서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니지 말고. 엄마는 다 큰 딸의 월급과 사생활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트로피 같은 딸이었기 때문에 엄마 기준 지방 국립대 간호학과를 나와 대학병원 간호사를 하는 나름 자랑스러운 딸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남자를 데려와도 엄마 성에 어지간하면 차지 않을 거란 건 저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좋다고 하는 남자를 데리고 가면 허락하지 않을까 이 말에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3교대로 돌아가는 간호사 생활이 너무 심해 겹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여유도 없어서 연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는 말처럼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저한테 관심 있다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분의 자제분이셨습니다. 다른 간호사를 통해서 저에 대해 물어왔다는 걸 전해 들었을 때만 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심이려니 하고 크게 마음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제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만나자고 하면서 저에 대한 마음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1살, 그 사람은 35살이었고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기에 만남이 조심스러웠죠. 튕기는 게 아니었고 제가 가정 형편이나 처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좋지 못해서 몇 번은 퇴짜를 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저를 좋다는 사람을 만나서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남편 마음을 받아주고 만남을 시작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 사람의 진심과 제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다정한 마음이 마음을 열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반도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고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저에게 창원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는 말에 저도 몇 번을 거절하다 결국 그 정성에 결혼을 약속했고 나를 잡아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남자가 있다는 말을 하자마자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당장에 제게 한다는 소리가 엄마를 속였다느니 엄마 허락을 안 받고 사귀었다느니 하며 만말을 하셨죠. 심지어 제게 세상 물 좀 모르는 바보라 욕하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너이면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남자를 만나? 엄마가 얘기했지. 남자 잘못 만나면 안 된다고. 지금 31살에 무슨 결혼이니? 그럼 엄마는 생활비며 다 어찌 감당하라고 그래? 엄마, 내가 몇 년간 갖다 준 돈이 얼만데 그런 말을 해. 이 집 보증금 배달한 것도 아니고 이젠 엄마도 소유거리라도 해야지 않아? 내가 생활비를 주더라도 결혼하면 월급을 다 갖다 줄 순 없어. 뭐? 절대 안 돼? 지금 무슨 결혼을 하니? 너 모아놓은 돈이나 있어? 창현 씨가 나 돈 없어도 괜찮대? 자기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알아서 한다고 했어.
나는 혼수만 간단히 해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 엄마? 집이 있다고? 뭐 아무튼 엄마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데리고 와봐. 엄마가 봐서 아니면 결혼 못할 줄 알아. 그런데 엄마는 제가 데려온 남편감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비 남편의 인사에도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셔서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무슨 회사를 다닌다고?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라고 들었던데 우리 시연이보다 월급도 적겠네. 그렇게 월급이 적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연씨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수 있을 만큼만 버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글쎄, 그럼 자네는 대학은 어디 나왔나? 실은 제가 대학을 다니던 쪽에 중퇴를 해서요. 엄밀히 말하면 후절이네요. 뭐, 후절? 자네 그럼 대학도 못 나왔다는 건가? 나 원 참 기가 막혀서. 너트리즘을 짓는 예비 남편을 우리 엄마는 기가 막힌 듯 쳐다보기만 하셨고요. 실은 저희 부모님은 수연이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차분하고 참하다고요. 제가 수연이 상황은 잘 알고 있어서요. 어머니만 허락하시면 오래 가기 전에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네. 일단 오늘은 인사 왔으니 밥은 먹고 갈게. 엄마는 거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난 후부터는 대놓고 그 사람을 차갑게 대하셨죠. 보통 일반적인 부모라면 딸이 사익감을 데려온다고 하면 어찌 않아요? 시암탉은 아니더라도 직접 해주신 요리로 손님 대접을 해주는 게 정상적인 부모일 텐데 저는 인사 온 예비 남편에게 짜장면에 탕수육을 대접했죠.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예비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서운하다고 하는 제게 엄마는 폭언을 쏟아부으셨고요. 너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돈이나 말하면 어찌 생각해보려 했는데 돈도 없어 보이고 엄마 눈엔 그 남자 별 볼 일 없다. 남자가 키도 작고 말이야. 그러니 그 집에서도 아들 못난 줄 알고 너를 며느리로 반긴다는 거 아니니? 네 월급을 이제는 그 집에서 가져가려고 탐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탄희씨 그런 사람 아니야.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시고 오히려 나 이런 거 다 하시면서도 받아준 분들이라고. 엄마가 허락 안 해도 난 결혼할 거야.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엄마도 허락이 줘요. 뭐? 네 마음대로 해봐 이년아. 넌 딱 너 같은 부모 말 거역하는 패리나 같은 애 낳아서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봐야지 정신 차릴 거다. 윤회도 모르는 나쁜 년아. 엄마는 제게 쌍욕을 하는 것도 모자라 주변 사람에게 저를 엄마 말 거역하고 결혼하는 나쁜 년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나이보다 돈도 못 버는 사위감을 들여왔다고 친정 들이고 돈 내봤네 소문을 내셨고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더 있는데 엄마 때문에 저는 결혼 자체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심하게 결혼 반대를 하는 걸 예비 남편 역시 알고 있었고요. 시원아, 내가 마지막으로 장모님 찾아가서 설득해볼게. 네가 나랑 결혼하겠다는 마음만 표담 없으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만 믿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훨씬 좋은 집안에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도 저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예비 남편의 모습에 저는 감동했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고 결심을 굳혔죠. 그 후 예비 남편은 저희 엄마를 한 번 더 만났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태도는 그 전보다 훨씬 완고했죠. 니들끼리 결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엄마는 분명히 반대했는데 네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대신 나한테 혼수 보태달라느니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엄마, 정말 너무하네요. 엄마는 내가 엄마한테 혼수 보태달라 그럴까 봐 무서운 거예요? 내가 너를 먹여주고 길러주고 공부까지 다 시켜줬는데 그 장면년 돈 번 거 엄마 갖다 줘놓고서는 날름 결혼한다고? 그래 심한 년. 장모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네요. 장모님 뜻이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죠. 언제까지 수연이가
장모님한테 월급 갖다 바치면서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저는 수연이랑 꼭 결혼할 거고, 오늘 이후로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결혼식에만 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머니 노릇한다 생각하시고요. 뭐? 결혼식 극작가 갈 것도 없네. 네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까 알아서 가. 혼수고 뭐고 난 아무것도 못해준다. 엄마, 나중에 엄마가 도와달라고 해도 나 이제 모른 척 할 거야. 신경 하나도 안 쓸 거고 용돈이고 생활비고 나한테 달라는 말 하지 마. 어떻게 딸이 결혼한다는데 혼수 못해주겠다는 말을 해? 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 엄마한테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너도 엄마한테 돈 한 푼 바라지 마. 너도 이 집 보증금이니 뭐니 한 푼이라도 달라 그랬다가는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라. 알겠어? 그랬다가는 그냥 부모 자식간 연 끊어버릴 줄 알아. 어릴 때부터 엄마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살면서 가장 창피하고 참담한 순간이 있다면 저는 저 순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친엄마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비참한 기분이었죠. 남편도 엄마의 반응을 보고 여타의 부모와 다른 모습에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창현씨, 많이 놀랐지? 나 너무 힘들게 살아서 엄마 말대로 그냥 속 시원히 안 보고 살고 싶어.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가 보니 너 정말 힘들었겠다.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결혼할 때까지 네 집 빼서 내 아파트를 들어와서 사는 건 어때? 그냥 너는 몸만 와도 돼. 그 후 저는 예비 남편 뜻에 따라 제 짐을 빼서 부모님에게 독립해서 살고 있는 예비 남편의 집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며칠 한숨 돌리고 나니 예비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분위기를 잡더니 제게 이러더군요. 시연아, 실은 내가 너한테 아직 사실대로 말 안 한 게 있어. 네가 사업하는 사람은 불안해서 싫다 그러는 바람에 처음부터 말 못해서 미안하다. 뭔데 그래? 결혼까지 하기로 한 마당에 뭐가 걱정이야? 창현 씨가 실직했다고 해도 결혼할 거니까 걱정 말고 털어놔봐. 그때 예비 남편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한참을 저와 대화했고 저는 남편이 제게 털어놓은 고백을 듣고 많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는 말에 알겠다고 했고요.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한 게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이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시원아, 아무튼 내 말대로 해. 다음 주 장모님이 우리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 초대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봐. 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래도 딸이 결혼하겠다는 남자인데 그 정도는 해주시지 않을까? 글쎄, 엄마가 과연 오려고 할까? 난 그냥 엄마랑 안 보고 살 생각이야. 더 이상 엄마랑은 연락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남편은 우리 엄마도 알건 알아야 한다며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우시게끔 하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엄마를 초대했지만 예상대로 엄마는 떨떠름한 반응이셨습니다. 나 결혼하는 거 엄마도 원하지 않아. 이건 창현 씨 뜻이니까 오든 말든 엄마가 선택해요. 창현 씨 회사에 말단 사원 아니야. 나랑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무시하지 마. 엄마, 궁금하면 회사 와서 엄마 눈으로 확인해봐요. 저는 날짜와 장소를 엄마에게 알려주고는 엄마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날 엄마는 회사에 찾아왔더군요. 저는 집을 나온 후 처음으로 엄마와 어색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눈을 흘기며 그러셨죠. 이렇게 복잡한 곳에 나를 뭐하러 오라 그래? 네 남편 감히 이 회사에서 뭐라도 된다니? 너는 남자 따라 날름 집 나가서 이 엄마는 걱정도 안 되는가 보구나. 이번 달 월급은 붙이지도 않았더라. 이따 끝나면 돈 붙여놔. 알겠어? 엄마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제 표정이 썩고 있는데
마침 사회자가 제 예비 남편을 소개하더군요. 엄마 그만하고 저기 저 사람이나 봐. 엄마가 싫다는 사익감 뭐하는 사람인지 뚝뚝히 봐두라고요. 엄마는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는 그 사람을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 예비 남편이 작은 회사지만 그 회사의 대표였거든요. 설립한 지 이제 3년 된 작은 벤처기업이지만 단기간 매출 50억 원을 달성하고 직원들과 회사의 창립을 축하하는 자리였고요. 저 사람이 이 회사 대표야. 내가 많이 모자란데도 나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나 혼수 걱정은 안 해도 돼. 엄마한테 손 벌릴 일은 없을 거고 대신 앞으로 엄마도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은 말아요. 나 이 말하려고 엄마 뭐라 그런 거야? 제 말을 들은 엄마는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봐오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세상에, 이 회사 대표라고? 그게 정말이니? 근데 대표까지 한다는 사람이 너랑 결혼하자고 그래? 그때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제게 묻는 엄마에게 예비 남편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모님 오셨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수연이한테 먼저 털어놔야 해서 본의 아니게 솔직히 말씀을 못 드렸나요? 바로 전까지 제게 월급을 붙이라며 냉담하게 말하던 엄마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며 이러더군요. 어머, 우리 사위가 이리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네. 어쩐지 처음 봤을 때 뭔가 대범하고 범상치 않았지 뭔가. 그래, 결혼 준비는 잘들 하나?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 어디 가서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나? 글쎄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시라고 한 건 자식된 둘이로 마지막으로 딸이 결혼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오시라 한 거라서요. 그동안 수연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할 거라서요. 수연이가 어머니랑은 그만 보고 싶어 합니다만 그때 제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오늘 엄마랑 결혼 상의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 아니니까. 나 이런 잘난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걱정이고 나발이고 할 거 없다는 거 보여주려고 만나자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건 뭘 하건 이제 딸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없는 셈 치라니?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뭐 없단 일이 되겠어? 나도 잘난 사위 보는데 이제 흑암 좀 해보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결혼 어찌 돼가는 건지 말해봐. 사위? 엄마, 처음에 인사로 갔을 때 문전박대하고 짜장면 주던 거 기억 안 나? 엄마는 뜯어먹을 거 없는 사람은 자식이고 누구 내치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와서 회사 대표라니까 아차 싶은가 보네? 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한테 휘둘리면서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근데 이 사람 만나고 알겠더라.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한테 엄마처럼은 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이후로 나 엄마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요. 부모 자식 연 끊겠다고 한 건 엄마 입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 잊지 말고 돌아가요. 엄마는 울분을 토하는 제게 배은망덕하다느니 지 아버지 쪽 친가가 원래 패션의자라는 집안이라느니 하며 악담을 하고는 가셨습니다. 저희 엄마 고약한 상미를 전부 지켜본 예비 남편 역시 매우 놀란 눈치였죠. 생각해보니 제가 엄마한테 화내면서 그렇게 물어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뭐하러 내가 나를 희생이라며 엄마에게 그동안 내다본 월급을 다 퍼줬나 후회되더라고요. 조금만 못되게 살 걸 하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 후 결혼 진행을 정말 감사하게도 시댁에서 감당해 주셨고 혼수 구색은 제가 겨우겨우 드러났던 적금으로 갖추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결혼 날짜와 장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과연 내가 이 결혼을 무사히 할 수 있을까 두렵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시부모님께도 정말로 감사드리는 것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저 하나 보고 믿어주신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들이 좋다라는 여자라 해도 며느리가 육힘없는 시부모가 있겠습니까? 시부모님은 아들을 결혼시키기로 한 그 순간부터 저를 딸로 생각한다고 아무 걱정 말라 하셨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을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직장을 관두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상대되는 몸에 무리가 많이 가기도 했고 남편은 제가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길 원했거든요. 당신은 나랑 결혼하는 순간부터 나랑만 산다고 생각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 집에서 쉬는 시간 가지면서 당신 하고 싶은 거 생각해봐.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자상한 남편 만난 덕에 집에서 사모님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저는 엄마와는 연락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 내면 치유를 위해 저한테만 집중하고 있었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연락 끊기는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마음의 회복도 빠른 편이고 무엇보다 자유로웠고요. 이제 사람들께 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친정에서의 30년, 저는 어떻게 그런 부모 밑에서 괜찮은 듯 웃고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상황을 감내하며 살았던 그때의 제가 너무나 안쓰럽고 딱합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 몇 달 안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동안 연락이 없던 엄마가 어찌하라는지 제 신혼집에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엄마를 보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낳아줬다고 해서 다 부모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요. 엄마는 제게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시연아, 너 정말 이대로 살 거니? 엄마 모른 척 할 거냐 말이야. 자식이라는 것들이 둘 다 엄마를 나 몰라라고 부모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네가 안 보고 살더라도 활동이는 하라는 거야. 이번 달부터 당장 생활비는 투여야 하는 거잖아. 너는 이렇게 엄마 아예 안 보고 살 거 아니잖니? 어릴 때부터 엄마 말 잘 듣고 착한 애라 엄마 덕에 이렇게 시집도 잘 가고 한 거 모르겠어? 엄마, 제발 그런 말로 나 세뇌하지 마요. 개소리 집어치우고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말라고요. 엄마는 내가 왜 엄마 때문에 힘들었는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마 평생 모르겠지. 나는 이미 엄마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 그나마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건 다행 아니야. 엄마 계속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엄마 집 보증금까지 내가 다 가져와 버릴 거니까 그 7천만 원 지키고 싶으면 제발 돌아가요. 끝까지 저를 쳐다와 생활비를 요구하고 피리부터 살려는 엄마가 그냥 혐오스러웠습니다. 저에게 준 상처는 인지조차 못하시고 오히려 저에게 효도를 바라시더군요.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꾸 저의 행복에 무임승차하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이제 엄마 때문에 그만 힘들고 싶은 마음에 저는 엄마를 손절하기로 한 결심을 다시금 다잡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저와 신랑이 끝에 늘 하던 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사실은 지금까지도 가끔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돈을 달라고 본인이 다 죽어간다는 말을 하며 제게 죄책감이 들게 교묘히 제 마음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고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음에도 가끔 유머를 죄책감에 시달리곤 했는데 인격적으로 부모답지 않은 부모는 용서하지 않아도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제 아이를 키우고 있고 결혼한 지 벌써 4년째가 되어갑니다. 저는 내 아이를 키우면 저한테 심하게 했던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내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자꾸 부모님, 특히 엄마가 제게 하셨던 행동들과 상처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여보, 나는 우리 아이한테는 절대 엄마처럼 안 할 거야. 내가 보고 자란 게 우리 엄마라서 혹시 우리 딸한테 그런 엄마가 될까봐 가끔 너무 무서워. 엄마는 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걸까?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 그런 거 아닐까? 우리 세대 부모는 그냥 남들 결혼하고 애 낳고 사니 그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한 거고. 본인도 어른이 안 된 상태에서 부모가 된 거지 뭐. 복을 두고 재워주는 것만이 부모는 아닌데 말이야. 우리는 딸내미한테 그런 부모가 안 되면 되지.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이 그동안 엄마와 살아온 세월보다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많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제 나이 또래에 아마 저 같은 부모와 힘들게 산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하게 아직도 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자신을 정신적으로 좀먹는 부모와는 꼭 연을 끊으라 말하고 싶네요. 그래야 둘 다에게 좋습니다. 특히 나 자신에게 정말 많은 치유와 회복이 됩니다. 연을 끊는 것만으로도요. 저는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게 된다는 말을 항상 경계하며 살고 있습니다. 혹여 제가 엄마와 비슷한 모습을 제 아이에게 보일까봐 두려워서요. 아동 발달 심리서적도 많이 읽고 심리학 강의도 찾아들으면서 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세상 제일 귀하고 예쁜 제 아이에게 절대 저와 같은 상처를 주지 않고 키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답게 클 수 있도록 듣는 엄마가 되자고 매일 다짐합니다. 문득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저에게 잘 이겨내서 기특하다, 대견하다며 마음 한켠에서 잘 다독여주며 지금의 삶을 잘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엄마가 과거에 저에게 했던 잘못들을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저한테 사과한다면 저도 다시 한번 엄마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역시나 이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네요. 저는 제 사연을 통해 부모와 연 끊는 자식들을 응원하고 싶네요. 꼭 명심하세요. 최대한 힘들게 하는 부모와는 멀리 떨어져야 행복을 찾습니다. 저보다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사연 끝마치겠습니다.